안녕하십니까. 두각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전유현 강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눈이 오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도 보이는데 요즘엔 학생들도 설명회를 직접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진짜 맞는 선생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는데 정말 너무 열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드린 과제, 아니, 죄송합니다. 과제가 아니고요. 어머니 과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그거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통합과학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통합과학도 바뀌고 다 아시다시피 등급제도 다 바뀌고 그래가지고 등급제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봐주시면서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는요. 양재고 통합과학 통합과학을 양재구 통합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 기출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교재가 다 바뀌고 하니까. 하지만 선생님들이 기존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기존 내시던 대로 좀 내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득점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강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해마다 설명회를 해보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가볼게요. 먼저 양재고 통합과학은요, 이번에 교재가 바뀌었어요. 당연히 사실은 바뀐다는 게 지금 입학할 학생들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전에는 비상교과서를 썼었는데 이제 천재로 바뀌었고, 아니 천재가 아니고 동화로 바뀌었고요. 그 통합과학이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이게 원, 투로 이제 1학기, 2학기로 돼가지고요. 이게 원, 투 각각의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원만 1학기 것만 원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등과학이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사실 중등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통합과학 보면 되게 익숙한 것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개념 이해, 용어 암기, 그리고 응용력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중등과는 다르게 응용력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요. 특히 양재고는 좀 많아요. 그리고요, 통합형, 융합형이 요즘에는 더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이제 올해는 크게 융합형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수능을 통합과학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수능을 통합과학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융합형이 점점점 문제가 많아질 거고 그 문제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앞으로 더 융합형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와 특히 중요한 게 실수유발 문제거든요. 실수유발 문제로 선생님들은 여기서 등급을 확 갈라버리셔요. 그리고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학생들이 좀 중학교 때 좀 역량이 좀 부족함이 느껴졌는지 양재호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느껴졌는지 그 기본이 되는 거 있죠. 단위 그리고 뭐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단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통합과학 2를 보면 나중에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것들이 또 단원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1학기 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냥 1만 할게요. 그리고 양재고는요 시험 난이도가 매년 갱신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양재고 학생들을 너무 잘 따라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성적 1등급까지 생각보다 높습니다.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물리는요 개념 확인 계산 문제 당연히 나올 건데요. 사실 물리는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곤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무난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꼼꼼하게 개념 암기하는 거 그리고 응용 문제인데 특히나 2학기 기말고사가 완전 최고 클라이막스예요. 화학은 2학기 기말고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생명과학은요 1학기 중간고사가 생명과학은 거의 제일 어려워요. 1학기 기말고사도 어렵지만 1학기 때 생명과학 양재고 난이도가 높은 게 다 나올 거예요. 이따가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생투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요. 사실은 그래도 좀 평이했었으나 지구과학도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문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고 기출문제들을 좀 분석을 하자면요. 여기 표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뒷페이지 가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 22년, 23년, 24년도 어떤 게 나왔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교육과정 다 바뀐 거, 교재도 바뀐 걸로 할 거니까 24년도, 22, 23, 24가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고요. 21년도는 완전 달랐어요.
범위가 많이 이제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정상화된 게 23년부터거든요. 근데 23년과 24년도 살짝 다른 게 물리가 역학적 시스템 그 안전이라는 운동량과 충격량이 들어갔었어요. 요게 원래 1학기 기말 범위인데 작년에는 중간에 들어갔었거든요. 요거는 올해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22년부터 24년 분석을 하자면 물리는 어떻게 나왔느냐? 물리는 난이도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리는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래도 화학과 생물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낫다. 근데 왜 제가 24년도에도 별 5개를 줬냐면 범위가 많았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범위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게 원래 기말에 나와야 되는데 역학, 중력, 운동량, 충격 다 나와버렸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이는 없어서 몇 가지만 좀 문제 몇 개만 보고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제가 단원별로 거기 모아놨어요. 그거는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23년과 24년 비교해보면 조금씩 더 어려워졌어요. 조금 보기에도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2개로 가고 있어서 좀 어렵다. 24년도 거는 이거 원본 파일이었고 학생들 거 스캔을 한 거라 조금 지점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년과 24년도 계산 문제 점점 24년도 거 보면 이제 계산 문제 좀 더 나온다. 23년도 쉬웠다는 건 아니에요. 24년 이런 게 나온다. 한번 봐주시고요. 화학은 화학은 1학기 중간고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난이도가 3, 4, 5라고 돼 있죠. 난이도가 자꾸 높아진다고 하는 게 암기가요. 그냥 허투루 암기하면 안 되고 대충 암기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하나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암기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시간 소요 문제도 나오고 응용력 문제도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22년도는 그래도 무난해요. 근데 24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세요. n 플러스 2, NAB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당연히 사고력 이런 것도 요구할 거고요. 23년도 거랑 24년도 걸 비교해 보시면 더 어려워진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양재고의 전통인데요.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요. 이거 항상 나옵니다. 옳은 문장을 고르라고 하면요. 이게 몇 개냐?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그러면 둘, 셋. 그 보기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골라야 되는 거. 이 중에 하나라도 개념을 잘못 헷갈린 게 있다. 그 와장창 다 날리는 거예요. 점수가 2.8점이 다 날아가거든요. 꼼꼼한 개념 암기가 필수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요거 보면 되게 그냥 무난해 보이기는 하지만 설명의 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난해 보이긴 하지만요. 특정 궤도 이런 말이 사실은 학생들은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다른 학교에는 안 나오기도 하는데 요게 양재고에는 에너지, 준위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다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긴 나왔어요. 학생들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꼼꼼히 보게 되면 그래도 학생들이 할 수 있다. 문제가 어려워지지만 학생들은 신기하게 다 푼다. 난이도가 높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합니다. 우리 양재고 학생들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 생명과학도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별이 5개예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게 이게 제가 생2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런 것도요. 옳은 문장의 개수로 안 주고 그냥 이게 쉽게 가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22페이지에 있고요. 요것들이 좀 쉽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옳은 문장까지 고르라고 했어서 선생님 장치를 몇 가지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 단위라는 것도요. 요것도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안 하는 학교도 되게 많지만 양재고는 냅니다. 양재고 내고요. 또 어려운 것들 특히나 요게 애들이 함정이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사실 이게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리보솜에서 얘들을 합체시키는 거거든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매력적인 오답들을 많이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게끔 그렇게 합니다. 요거도 마찬가지. 수소결합이란 것도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양재고는 꼭 해요. 이게 생2에도 자세히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23년과 24년 보세요. 그냥 쉽게 안 주죠. 뭔가 표 하나 더 줘가지고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옳은 것의 문장의 개수랑 지질 합성 이런 것들도 쉽지는 않은 내용들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잘 따라온다라는 점 쉽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생2 수준으로 냈어요.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서술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지구과학으로 가겠습니다.
지구과학은 난이도가 23년부터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은 지구과학이 진짜 어려웠던 거는 22년도 2학기 기말고사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22년도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22, 23, 24예요. 22, 23, 24인데 23년과 24년 별 5개, 별 5개. 23년과 24년 비슷해요. 비슷하죠?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고요. 22년과 23년을 보시면 문제가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이유가 네, 그리고 23년, 24년도 비슷해요. 근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드셔요.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보통 교재가 안 바뀌면 교과서가 안 바뀌면 이게 부교재 업데이트 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다 매년 업데이트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정말 물론 물화생지 쌤들 다 그렇지만 지구과학 선생님은 특히나 교과서가 바뀌니까 당연히 내용이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시험이 가까워지면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찝어는 주셔요. 너무 학생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23, 24가 조금 달라졌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각 과목별로 한번 볼게요. 물화생지가 물리는 부교재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올해는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기존 하시던 거대로 좀 하실 스타일이 커요. 그래서 부교재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거기는 해요. 저는 화학과 생명을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화학은 부교재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화학도 무조건 부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계속 그랬었거든요. 반복적 암기라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옳은 것의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암기하지만 애들이 다 틀립니다. 아는 것도 시험 때 긴장해서 틀리기 때문에 반복적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응용 문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애들이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 소요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과학은 이때까지 기준으로 보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셨고요. 교과서에 필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가 중요하다. 빨간색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부교재 우리 자료에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응용 문제가 연습 많이 필요하다. 지구과학은요 당연히 부교재 중심이고요. 이때 필기를 꼭 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부교재에 없는 거 필기 많이 해주시고요. 교과서 없는 거 필기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는 필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건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설명을 다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특히나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지엽적인 용어, 암기 당연히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많이 창의적으로 많이 내셔요. 기존에 있던 개념이긴 하지만 못 보던 자료나 그래프들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 강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제가 여기 아이덴티티 통합과학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이덴티티란 말이 라틴어 어원이더라고요. 본질이라는 말과 반복이라는 말을 합친 게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레카를 외쳤었거든요. 실제 본질과 반복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는구나. 저는 이거를 학생들에게 좀 적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념, 에센셜한 개념, 그리고 반복되는 과제,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고득점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심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목을 이제 통합과학, 아이덴티티 통합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제 교재고요. 물론 표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재고에 최적화된 완벽한 개념 설명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근데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저는 이때까지 계속 양재고를 계속 가르쳐 왔었어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중점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더라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여기에 부교재랑 이런 것들을 부교재, 교과서 그런 것들 다 녹여가지고 학생들이 이 교재만 봐도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제인데요. 제가 아까 정체성이라는 거는 실제 본질과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과제를 하게 되면 그냥 오는 날 하거나 오면서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연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목달 과제라고 해서 과제를 60문제를 주는데요. 그냥 60문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하루씩 열 문제씩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줘야 돼요. 학생들이 저한테 과제를 보내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제가 그거를 직접 채점을 합니다. 제가 직접 채점하는 게 요거는 조교한테 시키지 않고요. 제가 직접 하는 이유가 제가 채점을 해야 학생들이 뭘 틀리는지 뭘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제가 한다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질의응답도 해주고요. 줌도 해주고 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줌 해라라고 하면 학생들 줌 안 해요. 신청 안 합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선제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먼저 줌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줌이라는 거는 전 줌 다 한다. 선생님들 다 하셔요. 다 하시지만 제가 선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부분이 부족하니 나랑 줌을 하자라고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생 수준별 차등 과제라는 거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60문제를 주면 사실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 10문제를 다 풀고 선생님 문제가 너무 부족해요. 좀 더 주세요 하는 학생도 있고 10문제를 다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10문제를 주게 되면 더 풀고 싶은 학생들 못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준별로 차등해서 과제를 준다. 어떻게 하냐면 요게 10문제씩 제가 주는 거거든요. 10문제씩. 요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일 뒷페이지 제일 밑에 기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씩 제가 주는데 요거를 매일매일 저한테 보내면 요건 제가 직접 채점을 해서 학생들에게도 주고요. 어머님들께도 같이 보내드려요. 혹은 아버님들께 같이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 문자 보내드리거든요. 학생이 얼마나 과제를 하고 있는지 그냥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10문제씩을 했는데 만약에 평균 점수가 8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 학생에게는 그 다음 주부터 15문제씩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90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9점 이상이다 하게 되면 20문제씩, 그러니까 120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 일부러 막 덜 풀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더 많이 줄 거고요. 좀 아직까지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습관이 안 돼 있다는 학생들도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가야죠. 성장을 시켜야죠. 그래서 10문제씩이라도 습관을 들이겠다. 그럼 그 학생은 성장이 있을 것이다. 사실 맞춤, 관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진짜 맞춤과 진짜 관리가 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학생들한테 내가 해줄게, 클리닉 해줄게 하면 오는 애들만 오고 안 오는 애들 안 와요. 과제 이만큼 줄게 질려서 안 해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별로 과제를 요 정도 한 학생들은 요 정도 주고 여기서 조금 성장하게끔, 그래서 잘한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의 오목달 과제고요. 미흡한 파트 분석 및 맞춤형 시험 대비라는 건 요거는 뭐냐면 제가 요 교재는 골든 크로스 교재라 그래서 과제를 애들이 오목달 과제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틀린 것들 다 모아놔요. 그럼 틀린 것들을 모아놔서 틀린 문제들만 다 모아서 애들이 지금은 틀렸지만 시험 임박했을 때, 시험 왔을 때 그때 틀린 문제들만 학생별로 다 다르겠죠. 그 문제들만 모아서 교재를 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험 때는 절대 틀리지 마라. 틀렸지만 다시 상승해라. 골든 크로스 교재라고 해서 각각 학생별로 오답 풀이하는 겁니다. 오답 교재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라는 건데요. 먼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기간이 임박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1분 개념, 뭐 30초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상기를 시켜줘요. 이렇게 봐라, 요거다, 시험 중요한 거다. 그럼 애들이 그냥 보다가 한번 걸어가다가 한번 보고 오케이 하고, 학생들이 제가 제발 요것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안 보고 그냥 넘기는 건 하지 말고 한 번만 봐달라. 그럼 잠깐 짬을 내서라도 1분씩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되면 또 이렇게 팝 퀴즈라는 거를 제가 하는데, 팝 퀴즈는 우리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제가 다락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선착순 점수, 그 점수, 과제 그 채점 점수 그렇게 해가지고 요 학생들 중에서 뭐 등수 1등부터 3등까지 뭐 1등부터 5등까지 뭐 선물 보내주고, 사실 음료 기프티콘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요거에 막 목숨 걸고 하는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실전에 되게 유리하더라, 좋더라.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시켜준다.
제 수업은 6회 플러스 1회고요. 수요일 반, 토요일 반, 수토를 같이 개강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일 반 따로, 토요일 반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원래는 수요일 했었는데 학생들이 토요일도 좀 했으면 토요일 스케줄 좀 비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수토 2개로 개강을 하고요. 수요일 6시에서 9시, 토요일은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그렇게 6 플러스 1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내신 등급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은 9등급제였어요. 9등급제였고요. 요거는 아마 자료에 없을 거예요. 이게 현행 9등급제 그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은 이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재원생이었어요. 우리 재원생인데 전교 1등이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당연히 그냥 뭐 1등급이죠. 286명이었어요. 그게 전교생이. 그래서 4%까지면 11.44명. 당연히 11명까지 1등급인 거고요. 이 학생은 288명일 때 또 전교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4%면 11명. 11명. 생각보다 적어요. 11명까지만 1등급이. 그리고 이 학생은 전교 6등이었는데 294명. 4%. 11.76. 다 비슷하죠. 11명들이었어요. 참고로 작년에는 1등급이 12명이었습니다. 양재 구간 300명쯤 됐었거든요. 300명 조금 넘어가지고 작년에는 12명까지. 요거는 보세요. 전교 26등으로 얘는 2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작년이에요. 302명 0.04죠. 그러니까 12.8명까지가 1등급인데 이 학생은 전교 26등으로 2등급을 받았어요. 자, 요거는 양재고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재고 학생은 아닌데 이 학교는 323명에 4%면 12.92까지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전교 13등을 했어요. 그래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도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94.9, 94.90이에요. 높은 점수예요. 근데 전교 13등으로 2등급. 이러면 이제 너무너무 뼈저린 거죠. 너무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등급제가 다 바뀌죠. 바뀌면 5등급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안타까웠던 그런 학생들은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5등급제가 되면 1등급이 10%까지예요. 그럼 이 학생이 아까 2등급이었는데 지금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은 당연히 1등급이 돼요. 맞죠? 1등급이 30명까지니까.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좋아졌다. 높아졌다. 근데 여기서 한정이 있는 게 만약에 1등급을 못 받잖아요. 2등급을 받는다. 그럼 이게 누적 3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9등급제에서 봤을 때 9등급제에서 봤을 때 요까지 3등까지 33%거든요. 34%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4등급의 상위 4등급이랑 좀 겹쳐져요. 만약에 5등급제로 바뀌는데 1등급을 못 받았다.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데미지가 되게 클 겁니다. 하지만 1등급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개념을 열심히 보고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훈련을 하게 되면 체화가 되면 그 학생들은 당연히 1등급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1등급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300명이라 쳤을 때도 1등급 30명인데 그러면 우리 재원생이 30명이 넘는다 해버리면 1등 못 받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학생의 역량으로 최대 높여서 최고로 이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고득점을 받게 하자. 저는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을 썼고요. 저는 통합과학을 지도를 하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많은 학생을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도했던 적 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잘 되게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최대한 성장하게끔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채점 이 시스템이 너무 시간 소요가 심하고 제가 힘들어요. 학생들이 매일 과제 좀 제가 하나하나 채점을 다 하거든요. 정말 어떨 때 이것만 하다가 지금 하루가 다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관리, 얼마나 관심, 얼마나 습관, 얼마나 학생들을 케어해 주느냐 그걸로 내시는 등급이 확 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이번에도 계속 쓸 거고 여기 있는 학생들 앞으로 보게 될 수도 있고 안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재원생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